그래서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 거기 보시면 25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여기에서는 이제 원천징수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돼서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계 3개 있으시죠? 어저께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4월 8일 거 보시면 여기부터 다시 볼게요. 제품을 납품하고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분실하여 신고 누락했죠. 그럼 요거 분계하면은 매출의 과세 제1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되어 있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1100.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 14일 동일전공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전자제품 영세율 매출세금 계산서가 정리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 누락되었죠. 그러면 6월 14일 날 매출의 영세 동일부. 그 다음에 제품 매출 100, 세금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없죠. 영세니까.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5월 20일 거예요. 몇 월 며칠 거요? 5월 20일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중. 우리 이중의 뜻이 뭐죠? 네. 이중 그러면은 몇 배예요? 그 몇 개 넣은 거예요? 2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세요. 이중. 그래서 5월 20날 매입의 과세의 강남의 부.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마이너스 800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중이면은 2번 넣은 거잖아요. 1600.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600이에요. 800이에요. 800이죠. 그러면 1600이 800 되려면 얼마를 빼셔야 돼요? 800을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은 마이너스 80. 그 다음 대변에 여기는 없는데 그냥 외상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880. 근데 요즘 문제는 이렇게 분계는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분계해서 푸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서 푸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지금 프로그램은 몇이라고요? 22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1기 확정. 그래서 4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75.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혹시 금액 나와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금액 혹시 나오신 분들은 요거 지우세요. 지우는 방법은 금액에서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우지는데 혹시 안 지워지면 요 오른쪽 걸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안 지워지시면 어느 쪽 걸 지우세요? 오른쪽 거. 그래서 지우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그냥 우리 보기 편하게. 원래는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때에는 지우라는 말이 없으면. 그래서 저희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첫 번째 4월 8일이 매출의 과세였죠. 뭐의 과세였어요? 매출의 과세. 매출의 과세는 몇 번에다 넣을까요? 여기 중에서 매출이 1번부터 9번까지예요. 여기 써있죠, 매출이라고. 그래서 매출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요?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그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몇 번에다 넣어야 될까요? 네, 1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과세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죠? 세금 계산서. 그래서 1번에다가 얼마에 얼마요? 1000만원에 100만원 치세요.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보실 게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영세였죠. 매출에 뭐였어요? 영세. 영세는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영세. 5번하고 몇 번이요? 6번. 몇 번에 넣어야 될까요? 몇 번에 넣어야 돼요? 네, 5번에 넣어야죠. 왜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지문에. 그러면 여기 세금 계산서니까 몇 번이요? 5번. 5번에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3번은 매입이었죠. 매입은 여기 10번부터 17번까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 매입하고 고정이라고 있죠. 예, 그거 이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거기 일반 매입이 있고 무슨 매입이 있어요? 고정 매입. 고정 매입은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매입은 고정이 아닌 것.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재료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예요?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면은 말 그대로 유형자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매입에다 넣는 거예요? 일반 매입. 그래서 여기 일반 매입 몇 번이에요? 10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일반 매입인데 거기 보시면 800에 80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는 800에 80으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800에 마이너스 80으로 써야 돼요. 네, 마이너스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요? 800에 마이너스 얼마요? 80. 됐습니까? 네. 이렇게 넣고 끝나면 참 좋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연습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시험 보실 때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신고 누락했죠. 맞죠? 그 다음에 6월 14일 것도 신고 뭐 했죠? 누락했죠. 근데 5월 20일 거는 이중으로 신고했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얘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예. 안 들었으면 뭐 내셔야 된다고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세를 내셔야 돼요? 가산세. 요게 문제입니다. 시험 보실 때의 문제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요놈의 무슨 세요? 가산세. 그래서 지금부터 가산세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가산세. 제일 처음에 보실 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산세 하실 때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26번 있어요. 몇 번이요? 26번. 여기 누르면 요 오른쪽에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희 시험은 나오는 거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거 위주로 초반에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요거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예요.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제외라는 얘기는 가산세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요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누가 작성하는 걸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 있는 사람이요? 세금계산서.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왜 이 합계표라는 걸 작성을 했냐면은 과거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었잖아요. 종이세금계산서니까 국가가 누구랑 몇 장 주고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과거에는 몰랐겠죠. 그래서 합계표 내놔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합계표를 발행을 안 해도 합계표를 안 줘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하시면 국가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하면은 요 가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매입의 과세인데 매입과세는 지금처럼 이중공제나 과다환급했을 때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금계산 요거는 프린터에서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지연의 뜻이 뭐죠? 빨리 했다 늦게 했다? 늦게 했다. 그러면 늦게 하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라 그랬어요? 정확한 날짜에 맞추라 그랬죠. 그래서 말 안 들었으니까 가산세를 내는데 요거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예요.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 따로 할 필요 없고 왜 매출 과세냐면 과세가 되려면 세금계산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출 영세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매입과세는 요것만 되는 거예요. 이중공제 몇 번 뺐을 때? 두 번 뺐을 때. 과다의 뜻은 뭐죠? 많이 돌려받은 거죠. 많이 돌려받았다는 뜻은 공제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데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인데요. 여기 있어요. 지연제출이라고. 1000분의 몇이요? 3.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지연제출이 아니고 제출불성실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다 똑같은데 예정이 아니고 무슨 신고 누락했을 때요? 확정신고.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예정이 중요할까요? 확정이 중요할까요? 확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확정 때 안 하시면은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는 1000분의 몇이에요? 5.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요거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무슨 신고 때 했으니까 확정 신고 때. 그럼 거기 보시면 1번에 1000만원, 그 다음에 2번에 100만원, 3번은 이중공제 했으니까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800만원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90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900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계산해 보세요. 꼭 계산기 있으셔야 돼요. 세무는. 세무는 계산기 없으면 힘듭니다.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꼭 뭐 있으셔야 된다고요? 계산기.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컴퓨터 계산기 못 써요. 곱하기 5 나누기 1000 하면 9만 얼마요? 5,000원. 또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67번에 제출불성실이라고 있으시죠? 여기에다가 얼마 치냐면 1900 치세요. 얼마 치세요? 1900. 그러면 옆에 95,000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슨 불성실이요?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신고를 똑바로 했을 때요, 안 했을 때요? 안 했을 때. 네. 그래서 국가에서 날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뽑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짜 맞춰서 뭐 해라? 신고해라. 왜냐면 날짜 맞춰서 신고 안 하면 뭐 내야 돼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더 내면 좋아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정상적으로 내도 싫어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내야 돼. 그러면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은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90% 깎아줍니다. 감면의 뜻은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1년 안에 신고하면 30%,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 2년 안에 신고하면 10%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국가가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찾았으면은 빨리빨리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하면 뭐 해줄게? 깎아줄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액. 1분 드릴 테니까 납부세액 구해보세요. 지금 문제로. 총 3개 있죠? 4월 8일, 6월 14일, 5월 20일 가지고 납부세액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얼마 있었죠? 1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죠. 영세니까. 세 번째는 마이너스 얼마요? 80.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180이에요. 얼마라고요? 180. 왜 18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 돼요?
플러스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25%예요. 왜냐면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밑에 2번 보시면 수정 신고일은 10월 25일이래요. 몇 월 며칠이요? 10월 25일. 그러면 10월 25일이면은 우리가 7월 25일이잖아요. 일기 확정이. 그러면 7월 25일부터 10월 25일이면 몇 달이에요? 세 달이죠. 몇 달이요? 세 달. 세 달이면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75%. 그러면 75% 깎아주면 몇 프로만 내면 되는 거죠? 25%. 그래서 요거 계산 또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80 곱하기 10%에 25% 하면 4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입력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과소초과 환급이에요. 여기 보시면 신고불성실에 여러 가지 많죠. 여기에서 뭘로 가시는 거예요? 과소초과 환급. 그 다음에 항상 넣으실 때는 앞에다가 곱한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죠? 180. 그래서 180 치고 뒤에다가는 최종 금액 넣는 거예요. 최종으로 얼마 나왔어요? 4만 5천 원. 그럼 180만 원에 얼마요? 4만 5천 원. 그리고 회사 가셔서는 가산세 기억 안 나면 인터넷에 치면 공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시험은 내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인터넷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세트예요. 근데 뭐하고 세트냐면은 요거하고 세트예요. 신고불성실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납부불성실. 왜냐면 신고불성실이라는 건 신고 똑바로 안 한 거죠.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 바뀌었지. 납부지연으로 바뀌었어요. 불성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73번에 납부지연.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하고 신고불성실하고는 세트예요. 왜냐면 신고 똑바로 안 했으니까 납부도 제대로 안 했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그래서 하루에 만원씩 만원당 2.5원씩 붙어요. 그래서 좀 전에 납부세액 얼마 나왔었죠? 180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미납일수 92일로 하래요. 며칠이요? 92일. 그 다음에 곱하기 하루에 2.5원인데 얼마당 2.5원이라고요? 만원당.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입력해 보세요. 입력이 아니고 계산해 보세요 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180만원 곱하기 92일 곱하기 2.5 나누기 몇이요? 만. 그러면 41,400원. 얼마 나왔어요? 41,400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나쁘지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다가는 180 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바뀐 건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렇게 날짜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때 날짜를 안 주면은 여기에다 날짜 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날짜가 있으니까 뭐 누르세요? 취소 누르세요. 그다음에 취소 누르시고 41,000 얼마 나왔죠? 4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 참고로 지금 푸는 게 가산세 제일 많아요. 4개로. 웬만하면 한 2-3개? 요걸로 끝나는데, 지금 푸는 게 가산세로는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가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 왜냐면 영세하고 수출은 무슨 율 적용되죠? 영세율 적용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결론은 뭐냐면 영세율도 똑바로 신고를 잘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은 뭐 내도록 하겠다? 가산세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감면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90% 깎아줄게. 3개월 안에는 75%, 6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30%, 1년 6개월 안에는 20%, 2년 안에는 몇 프로요? 1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가 지금 100만 원이죠. 얼마요? 1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했으니까 75% 빼주니까 몇 프로만 세금 낸다고요? 25%. 계산 또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에 몇 프로 빼준다고요? 75% 빼줘서 25%.
5%만 내면 되죠. 1200 얼마 나와요? 50원. 그리고 계산은 꼭 2번 이상 하세요. 왜냐면 계산기 잘못 쳐서 엉뚱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기도 신고불성실이죠. 맞죠? 얘도 무슨 불성실이에요? 신고불성실이에요. 신고는 빨리빨리 하면은 깎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영세율 있죠? 여기에 얼마요? 100만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프로그램에선 감면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맞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가 맞는 거예요? 1250원. 됐습니까? 네. 끝.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7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게 대부분 다 싫어하시는데 싫어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뭐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풀러 갈 겁니다. 문제 5번은 원천징수인데요. 원천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 무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이 얼마요? 500. 근로소득 금액 150. 이자 배당 2000. 기타 소득 금액 얼마요? 300만원 이하. 요거 잘 알고 계셔야 원천징수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일단 부가가치세는 빠져나오시고요. 여기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3번은 부가가치세고 5번이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원천징수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 실기에 추가되는 건 지금 연습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부가가치하고 원천징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산회계 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사무직 사원 이대리에 사원 등록사항을 등록하시오. 부양가족은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입사일은 2005년 5월 며칠이요? 6일이며 사원 등록 코드 몇 번이요? 105번에 뭐 하시오? 등록하시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5 치세요. 들어갈 때 위에 급수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회계죠? 보고 해보고. 무슨 얘기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오셔서 105번에 이름이 뭐예요? 이대리. 그 다음에 600, 203, 1235, 628 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5년 5월 6일이라고 거기 위에 써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2005년 5월 6일.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이거는 뭐 보고 넣는 거냐면은요, 실무에서는 저거 보고 넣는 거예요. 저거 뭐냐, 주민등록 등본. 네, 등본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대리님은 특별한 거 없죠? 네, 그러면 패스. 여기 두 번째 칸으로 오세요. 두 번째 칸은 본인이에요,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배우자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몇 번 치세요? 3번. 그 다음에 홍길수님.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죠? 없으니까 패스. 제가 그 옆에 47세 47살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2005년이죠.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005년 문제일 때는 계산기에다 2005를 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분 1900 몇 년생이래요? 58년생. 이렇게 빼면 47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올해 몇 년도죠? 2021년도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여기에다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나이가 바로 떠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2021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몇 년도니까? 2021년도니까. 월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연도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47인데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는 나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여기 보시면 나이 무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기타 소득 일시 강연 소득이 얼마 있죠? 450만 원 있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 기타 소득 나오면 다는 아닌데 저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경연 소득은 80% 빼줘요. 몇 프로요? 80%. 나머지는 60% 빼줘요. 몇 프로요? 60%. 요걸 또 좀 외워주셔야 되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 경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450만 원에서 450만 원에서 60% 빼는 거니까 몇 프로 계산하시면 되죠? 40% 계산하면 되겠죠. 몇 프로요? 40%. 그러면 450만 원에 40%니까 18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만 원. 요게 소득 금액이에요. 무슨 금액이요? 소득 금액.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 얼마 이하라 그랬죠? 300만 원 이하예요. 얼마 이하요? 300만 원. 근데 여긴 얼마예요? 180만 원이죠. 그러면은 배우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배우자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요거 누르시는 거예요. 뭐요? 부. 근데 되니까
배우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 보시면은요. 장남 이길동. 이길동은 장남이니까 직계 비속이에요. 뭐요? 직계 비속.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이길동. 몇 살이죠? 22살이죠. 그럼 20살 넘었죠? 20살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부. 그래서 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장녀하러 갈 거예요. 장녀 몇 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이름은 뭐요? 이영희. 네. 그리고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처음에 할 땐 천천히 할 거니까 그때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중 되면은 천천히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나중 되면 또 시간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 어떻게 푸는지 잘 봐두셨다가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얘 딱 몇 살이죠? 20살이죠. 그래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자녀. 모두 해주셔야 돼요. 자녀. 자녀는 요 밑에 나와요. 자녀 여기 클릭하시면 요 밑에 몇 세 이상? 7세 이상. 몇 세 이하? 20세 이하까지만 여기 자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아래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딴 데 누르고 밑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칸을 눌러야 나옵니다. 그래서 힌트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세 분이시죠. 예, 한 명 더 있죠. 누구요? 이철수. 이철수는 20세 이하만 하셔야 돼요. 몇 세 이하만이요? 20세 이하. 왜요? 예. 자녀가 안 되잖아요. 몇 살이니까? 네, 5살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몇 세부터 된다고요? 7세.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6살까지 우리가 6세까지를 미취학 아동으로 봐요. 그래서 6세까지는 국가에서 매달 육아수당이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10만 원씩. 네, 그것 때문에 자녀 수당에서는 빠진 겁니다. 왜냐면 자녀 수당까지 해주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번 똑같은데. 네. 7세에서 20세 데리고 있는 자녀분들 있는 부모님이 싫어한대요. 혜택을 뭐 해서요? 못 받아서. 그 다음에 부친. 부친은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도 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몇 번이요? 1번.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땐 1번 넣으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성함이 이 과장님. 올해 돌아가셨죠? 네. 여기 보세요. 돌아가신 거하고 장애 치료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셨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가 있으셨는데 수술해서 장애가 치료되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장애가 좀 약하신 분들은 수술해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죠. 실제 그런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장애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올해까지는 살아계신 거예요. 올해 돌아가셨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세시죠? 73세. 그러면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리고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경로우대. 경로우대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만 몇 세 이상일 경우? 70세 이상일 경우.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분 박 이장님. 박 이장님은 60세 이상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박 이장님 몇 세죠? 64세죠. 그러면은 경로우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 남았죠? 동생. 참고로 형제자매도 내형제자매도 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돼요. 그 대신 형제자매는 무조건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동거 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자매라고 있죠? 예, 근데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는 안 써있죠? 그래서 요거는 같이 쓰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랑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대발 치시고. 이분 몇 살이에요? 네, 43세, 43살인데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나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돈만 안 벌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서 요걸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5번에 뭐요? 장애인.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 되냐 안 되냐, 소득 되냐 안 되냐에서 입력하는 게 나와요. 요게 한 5점 정도. 좀 어렵게 나오면 7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5점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하고 계시는 요 원천징수가 더 쉬워요. 근데 쉬운 이유는 원천징수는 시험 볼 때 나오는 종류가 어차피 4개 중에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느는데 3번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 20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번 쪽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돼요. 3번은 내가 아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